조세법의 기본 원칙과 국기법 총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세금 관련 법률이 모든 세금 부과에 있어서 근거로 삼아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미리 세금 부담을 예측하고 법적인 안정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입니다. 세금 관련 법률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일반적인 원칙과 범위를 담당하며 이에 부합하는 상세한 내용은 예규로 정해집니다. 그렇지만 예규는 법은 아니나 납세자에게 법령과 같은 위력 발휘하는 행정규칙으로 너무 추상적인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예규가 너무 많아져 법적 예측을 방해한다면 이는 법정주의를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치 개념, 경험 개념, 차용 개념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세금 관련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치 개념은 법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해석하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익상 필요 등 개인의 철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험 개념은 법의 의도와 일치하게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용 개념은 세법에 없는 개념이 사법에는 있는 경우 사법의 해석을 차용하여 세법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급과세 금지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세금 부과나 조세 변경이 과거에 역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세금 부과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석상의 원칙과 집행상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석상의 원칙은 엄격한 법 해석을 지향하며 목적론적 해석은 특정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집행상의 원칙은 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합법성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조세법의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인 조세평등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세평등주의는 세금 부과의 원칙 중 하나이며 수평적 평등과 수직적 평등이 있습니다. 수평적 평등은 예시로 지역이나 구의 세수가 많다고 세금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수직적 평등은 예시로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누진세로 부담합니다. 이로써 부유한 계층은 그만큼 더 많은 공헌을 하게 됩니다. 실질과세는 법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상황과 부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조세회피 금지라는 원칙도 있습니다. 이는 법의 형식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종종 탈세, 범죄 그리고 절세로 구분하여 조세회피 혐의를 고려해야 됩니다. 또한 조세우대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이익이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국가의 세금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리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또한 세법은 여러 세금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법과 국세기본법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에 대해서는 세법이 우선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관계인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예를 들어 육혈사인, 입양자, 경제적으로 연관된 사람들, 경영지 배관계에 있는 사람들 등이 해당됩니다. 기한과 기한 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한에 관해서는 여러 상황에 따라 다양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휴일이나 국세통신망의 장애로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 신고 기한이 됩니다. 또한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우편물에 도장이 찍힌 날이 신고 기한이 됩니다. 이때 불복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청구 기한 내에 우편물이 보내고 기한 후 도착한 경우 기간 만료일에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기한 연장의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재해, 6월 이상이며 동거 가족 포함한 질병으로 인한 중상해, 정전 및 프로그램 오류, 금융기관 휴무, 기관에서의 압류, 세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기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가능하며 신청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10일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통지가 없다면 승인으로 의제됩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연장 기한은 일반적으로 9개월이며 가능하다면 79개월 사이에 균등한 액수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밖에 청구 등의 경우에는 3개월에 1개월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나 고용재난 지역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연장 기한이 더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 담보 제공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700만 원의 담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 금액은 요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요건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달 지연으로 인한 납부 기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송달일로부터 14일을 더한 날이 납부 기한이며 납부 전 징수되는 경우에는 도달일과 납부 기한 중 느린 날이 됩니다. 서류의 송달은 세금 부과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우선 명의인이나 연대납세의 경우 고지, 독촉 등은 모두에게 송달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관리인이 있다면 관리인에게 송달될 수도 있습니다. 교도소에 송달할 경우에는 교도소장이나 관리하는 경찰서장에게 송달되며 송달 신고된 장소에 송달될 수 있습니다. 송달 방식 중 교부 송달은 수령인의 사인 등을 통해 송달 내용이 확인되며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송달 대상자를 직접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 등을 통해 송달할 수 있는 보충 송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 송달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부재의 경우에는 유치 송달 요건을 갖추지 않습니다. 또한 우편을 통한 송달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나 예정고지이며 경우의 대상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일반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또한 전자송달 방식도 있으며 납세고지 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납부할 때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사용됩니다. 이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주소지의 영업소가 불분명하거나 부재 중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는 등기우편을 송달 후 반송되거나 그 이후에 교부 송달을 3일 간격에 2회 이상 시행하여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공고를 통해 총 14일간 공고한 후 납기를 더해 14일간을 송달 기한으로 정합니다. 또한 인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수익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단체 설립되며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수익을 배분할 수 있으며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을 적용하며 구성원별로 납세 의무를 갖습니다.